안녕하세요. 하청 정보 분석을 통한 취수원 위치 제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영공학과 20학번 서혜민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용 데이터, 배경 및 목적, 분석 내용, 출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활용 데이터는 맨 처음에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획득 방법, 대략적인 데이터 구조도 설명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 설명할 땐 프로젝트 기호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프로젝트 선정 이유, 프로젝트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 내용 설명에서는 분석 방법,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상치들에 대한 전처리 방법, 분석 알고리즘, 분석에 적용된 프로그램 기법까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설명드리면서 기대 효과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처까지 입력하였습니다. 활용 데이터입니다. 저는 CSV 파일 6개, JSON 파일 2개를 사용하였는데 우선 미급수 지역 세부 현황 CSV에서는 미급수 지역 주소와 미급수 인구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출처는 환경부에 있습니다. 비상급수 지원 현황 상세정보 CSV 파일에서는 주소와 비상급수를 지원받는 인구수 데이터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출처는 국가가뭄정보 포털에 있습니다. 수리수문 기상 CSV 파일에서는 측정 소명, 날짜, 수위 데이터 사용하였습니다. 출처는 물환경정보 시스템에 있습니다. 취소한 주소 CSV 파일에서는 주소와 취소장 이름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출처는 구글맵에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취소장 재원정보 CSV 파일에서는 취소장명과 주소 데이터 사용하였습니다. 출처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있습니다. 자료조회 CSV 파일에서는 측정 소명, 연, 월, 그리고 수질을 측정하는 지표들 모두 데이터 사용하였습니다. 출처는 물환경정보 시스템에 있습니다. 제이슨 파일은 모두 딥러닝 기반 기술연구소 지오 서비스에서 가져왔는데 시도별 경계는 말 그대로 지도에 경계를 그리는 데이터입니다. 하천망도는 지도에 하천을 그리는 데이터입니다. 두 파일 모두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경 및 목적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이용 가능한 수자원 양이 약 1인당 1,500세제곱미터로 유엔이 지정한 물 스트레스 국가에 해당합니다. 미급수 지역이란 정식 상수도가 존재하지 않고 지하수나 우물 등으로 물을 사용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런 지역들은 날씨 변화, 오염 요인 등으로 하루하루 물 걱정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 인구수만큼의 사람들이 매일 물 부족 국가에 대한 어려움을 뼈저리게 겪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급수 인구수를 시, 군구, 지역별로 구분하여 딕셔너리 타입으로 나타냈습니다. CSV 파일 안에 있는 지역이 딕셔너리에 있다면 미급수 인구수만 더해주고 딕셔너리 안에 없다면 새로 값을 추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상치 값인 빈칸 값은 제외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필요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하나로 통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를 주소와 인구수 배열을 따로 나눠 배열로 저장했습니다. 강수량이 적은 가뭄이 발생했을 때 미급수 지역은 수량이 급격히 부족해져 비상급수를 받아 부족한 물을 충족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미급수 인구수 중 비상급수를 받는 인구수는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미급수 인구수 중 비상급수를 받는 인원은 겨우 2%가 넘는 정도입니다. 이 지역들을 제외한 미급수 지역들은 제대로 된 상수도가 없어 물이 부족해지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급수 지역에서 사용하는 수원은 제대로 된 정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수도로 사용됩니다. 만약 미급수 지역에 중금속 물질이 흘러가는 등
수질 오염이 발생하면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급수 지역의 물을 안전하고 넉넉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보여드린 비상급수 인구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는 파이 그래프입니다. 가뭄시 비상급수를 받는 인구수를 지역 이름과 인구수가 담긴 배열에 넣고 파일의 주소 중 시도명을 배열의 시도명과 비교해보면서 부합하면 배열에 넣는 방식으로 비상급수를 지원받는 인원수를 구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미급수 총 인구수에서 비상급수를 뺀 값과 파이 그래프로 나타내어 비상급수를 받는 인원과 못 받는 인원의 비율을 시각화하였습니다. 최근 약 9년 전부터 갈등이 있던 대구와 구미 취수원 이전 정책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대구의 취수원은 구미 산단에서 배출하는 유해 화학 물질 때문에 원수가 오염되어 대구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안전한 물 사용을 위해 이 취수원 이전을 요구했고 구미는 경제 몰락 및 추가적인 수질 오염 등을 걱정하여 이전을 반대하였습니다. 원래 대구의 취수원이 구미 취수원보다 밑에 있는 하류였는데 구미가 쓰던 물이 대구로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구미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이 자꾸 대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꾸 대구의 수질이 오염되게 되면서 대구가 구미의 취수원보다 더 상류에 있는 지역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미는 대구가 쓰고 남은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취수량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구에서 사용하던 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취수장 이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을 길러오는 취수원을 제대로 선정해야 지역 구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물을 공급하는 해결책으로 취수원이라는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또한 지역구 자체에서 해결하지 않고 타 지역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지역 갈등 때문에 지역구에서 자체적으로 취수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석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취수원 위치 선정 시 조사 사항을 정할 때 토목기 사중에 있는 상하수도학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우선 사용자와 가까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미급수와 취수원 위치를 시각화하고 취수원 선정이 필요할 것 같은 지역 내에 취수원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수원 수질이 양호한지 확인하고 계절적 변화가 일정한지 분석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선별된 지역의 수질 등급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별합니다. 남은 후보들 중 분산 분석을 이용해 월별 수질 변화가 일정한지도 확인합니다. 만약 모두 통과되지 못하면 취수원 선정 위치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절적 수위 변화가 일정한지 확인합니다. 후보들 중 지역이 같은 위치에 있다면 분산 분석을 이용해 월별 수위 변화가 일정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만약 이때도 같다면 마지막 단계인 최종 위치 선정에서 수질 평가 지수가 더 높은 위치로 최종 취수원 위치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미급수 인구수 시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취수원이 필요한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미급수 인구수를 시각화하였습니다. 취수원이 없는 지역 중에 미급수 인구수를 이렇게 데이터 표로 나타내었고 이 중에서 상위 3개 지역을 뽑아서 이 지역 안에서 취수원 위치를 선정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역 중에서는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김포시, 전라남도 광양시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표 그래프는 왼쪽 그리고 바 그래프는 오른쪽에 대한 코딩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 먼저 확인해보시면 아까 앞전에 프로젝트 개요회 때 설명드렸던 데이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포문을 보시면
취수원의 지역을 하나씩 일일이 대조하면서 미급수 인원 데이터에 있는 주소와 취수원 위치에 있는 주소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취수원 주소에 있으면 미급수 인원 데이터가 취수원 주소에 있으면 취수원이 안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새로 딕셔너리 안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한 방금 새로 만든 미급수 취수원이 없는 미급수 지역 그래프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 10%만 노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지역 선정을 하고 나서 취수원 위치를 시각화한 지도입니다. 미급수 인구수는 그라데이션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미급수 인구수가 더 많을수록 진한 색이 나오게 됩니다. 취수원 위치도 같이 시각화하였습니다. 취수원 위치를 좌표를 나타내어서 지도 위에 그려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하늘 색깔의 선이 보이는데 이 선이 하천 위치를 좀 더 시각화하기 편하게 가시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 추가한 데이터입니다. 취수원 위치를 시각화한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수원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하나는 구글맵에서 가져온 데이터, 하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전자는 첫 번째 거고 후자는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데이터는 별다른 전처리 과정 없이 그냥 주소와 취수원 이름 각각 배열에 나눠서 데이터를 삽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경상북도, 경북 두 가지로 나눠서 지역을 표기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일해 주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서울특별시가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취수원 이름으로 좌표를 찾는 방법은 파이썬 내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구글맵이라는 함수인데 구글맵에서 키값을 가져와서 구글맵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취수원 이름과 구글맵에 있는 데이터 안에 있는 이름과 대조를 해봐서 이름이 존재한다면 이와 같이 위도 배열과 경도 배열 각각 위도와 경도 데이터를 넣어주었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구글맵에서 찾지 못했다면 주소 데이터를 구글맵에서 검색하여 똑같이 위도랑 경도 각각 배열에 넣어주었습니다. 이 위도랑 경도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에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어준 데이터 프레임을 지도 위에 취수원 위치로 아까 남색깔 점처럼 표시하였습니다. 만약에 위도랑 경도 데이터가 널값이 있다면 이는 제외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미급수 인구수의 차이만큼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제이슨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파이썬 내장 함수인 제이슨 임포트가 필요한데 그 임포트를 이용해서 지도 위에 옷을 입혀주듯이 한 겹 깔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깔아있는 이 한 겹에 각각 경계가 져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에 시군구별로 경계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경계마다 데이터의 인덱스와 일치하다면 그 일치하는 값 수치만큼 색깔이 진해질 수 있도록 설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하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시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삽입한 데이터일 뿐이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가 가까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역 내에 취수원이 없는 지역 중 미국수 인구가 많은 순서로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아까 그 선정한 지역 중에서 각각 하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단계에선 수질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 프로젝트는 미급수 지역의 인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을 취수하기 위한 위치를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물 환경 정보 시스템에서 규정한 수질 등급 기준 중 보통 등급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보통 등급은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는 등급이면 생활용수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준표는 아래의 그래프에 해당합니다. 수질 변화량을 확인하기 위해 수질 지표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하나의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지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수질 평가 지표인 KCQWI를 수질 변화를 확인하는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종합 수질 평가 지표는 한국의 포괄적인 수질 지수라는 뜻입니다. 측정 단위로는 수소 이온 농도, 용존 산소,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 질량, 분원성, 대장균, 군 총 5개 항목을 사용합니다.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설정해 신뢰할 수 있는 수질 평가가 가능합니다. 범위당 공식과 가중치는 밑에 있는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수원의 수질 기준이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해 봅니다. 조사한 하천들의 수질 중 보통 등급인 하천을 찾고 그 중에서 월별 수질 변화가 없다는 기물가설을 신뢰 구간 90%에서 분산 분석합니다. 만약 여기서 수질 등급을 하나씩 비교해 볼 텐데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 하천은 취수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무가설이 채택된다면 수질의 계절적 변화가 없는 하천이므로 유효한 데이터가 됩니다. 분산 분석을 통해 찾은 유효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데 그중 양현천 1은 취수가 가능할 정도의 수량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영편천 1이라는 그 지역의 사진인데 가시적인 효과로만 봐도 취소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수원 선정 지역의 수질 데이터 분석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치 함수는 하천명을 넣으면 월별 검출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수치 중 빈값을 제거하고 미리 만들어둔 배열에 추가합니다. 만들어둔 함수의 하천 이름을 하나씩 대입하고 수질 기준에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수질 기준에 미달 판정을 내립니다. 이 함수는 수질 평가 지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하천명을 넣으면 하천의 월별 수질 평가 지수를 구해주는데 빈값은 제외하고 월마다 2개의 연도 데이터가 들어가는 다중 배열 형식입니다. WQI 아노바는 하천명을 넣으면 월별 수질 평가 지수가 모두 같다라는 기무가설을 세운 신뢰도 90%의 분산 분석을 실시한 아노바 테이블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수질 분석을 모두 했으면 WQI 서치 함수를 이용해 산출한 수질 진수를 딕셔너리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만약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다면 그 하천의 모든 값의 평균을 구해서 결측치를 추정해 주었습니다. 사이파이 스태츠 그 임포트를 이용해 F90% 신뢰 구간 90%의 F값을 도출한 후 F분포가 2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이 채택돼 수질 변화가 없는 하천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지역 내 취수원 위치를
선정해 본 결과입니다. 선정된 하천의 월별 수질 변화량을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스 그래프에 있는 평균이 최대한 X축과 평행하게 직선일수록 월별 변화량이 적고, 박스의 크기가 작을수록 연도별 변화량이 작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방금 본 박스 그래프는 월별 수질 데이터 시각화 자료입니다. 선정된 지역의 이름을 하나씩 대입하여 수질 지수를 박스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박스 하나는 월에 두 연도의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포문이 선정된 지역의 하천명 배열을 읽으면서 그래프를 한 하천당 하나씩 출력합니다. 이번엔 지역 내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선정 방법입니다. 하천의 수위는 강수량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계절적 변화가 없는 지역을 찾기 힘듭니다. 따라서 F분포가 낮은 순서로 나열하고, 더 작을수록 계절적 변화가 더 적은 것으로 합니다. 더 계절적 변화가 적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하천이 계절적 변화도 같다면 수질 지수가 더 큰 것을 우선순위로 할 예정입니다. 취수원 수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최종 취수원의 위치가 결론적으로 도출됩니다. WL 서치는 함수는 하천명을 입력하면 하천의 수위 데이터를 검색하는 함수입니다. 월별로 나눠서 배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WL 아노바 함수는 아까 WQI의 아노바 함수처럼 하천명을 입력하면 월별 수위가 일정하다는 귀무가설을 갖고 90%의 신뢰 구간에 분산 분석을 실시한 아노바 테이블을 산출하는 함수입니다. 하천별 아노바 테이블을 딕셔너리에 저장합니다. 수위와 수질을 측정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하천명의 이름을 통일해주고 F분포에 정렬합니다. 최종 선정된 하천의 월별 수위 변화량을 시각화했습니다. 수질 데이터 시각화와 마찬가지로 박스 크기가 작을수록 일별 차이가 작고, 박스 그래프의 평균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일수록 월별 변화량이 작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최종 하천 위치에 맞게 박스의 평균이 직선에 가깝고 박스 크기도 크지 않습니다. 선정된 지역의 이름을 대입하여 수위의 박스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아까 수질 그래프, 박스 그래프를 시각화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최종 분석 결과입니다. 빨간색 깃발 모양 마커가 최종 선정된 취수원 위치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하천명 중에서 하천명 각각 좌표를 나타낸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하나씩 마커에 넣어두고 이 마커를 지도에 넣어서 지도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열어놨던 파일들을 모두 닫아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미급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인구들이 날씨의 영향, 오염 등의 영향에 하루하루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깨끗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대효과입니다. 오염과 물 부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깨끗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미급수 지역 인구들의 가장 큰 소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해가 일어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활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므로 지역 갈등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처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 서혜민이었습니다.